그렇게 방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사이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8시쯤 스피커폰으로 벨이 울렸다. 그래서 보니 슈퍼의 여자가 찾아와 오늘은 함께 있자고 하였다. 아직 10시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그 여자에게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오늘은 슈퍼를 일찍 닫았나 봐요? 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나만 한참을 두려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아까 나랑 대화하고 5시쯤에 혹시 다시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까 슈퍼에 나와서 집으로 바로 와서 지금까지 방문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나에게 우리 아침에 슈퍼에서 잠깐 약속했던 밤에 한잔하자 한 거 기억하죠? 라고 하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에 바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까 5시경에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시에 잠깐 놓고 간 것이 있다면서 내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면 될 것을 이상하게 문 밖에 서서 자꾸 들어가도 되는지를 물어보더라는 것이었다. 좀 수상하여 아까와 같은 말로 거짓된 것을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마치 그 약속을 한 것처럼 알았다고 하며 이따가 보자고 하고서는 슈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슈퍼에 여자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 10시가 가까이 되자 스피커폰으로 벨소리가 울렸다. 그 여자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 스피커폰으로 가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 스피커폰 화면에 그 슈퍼 여자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마치 당연하듯이 술 한잔 하기로 했잖아. 어서 문 좀 열어줘. 술하고 안주도 많이 사왔으니 한잔해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슈퍼의 여자는 스피커폰 화면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자를 보더니 소리 없이 입을 가리고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그 스피커폰 화면의 존재가 방문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에이 너무 늦었네요. 좀 일찍 오지 그랬어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으니 다음에 봐요. 라고 하니 방문기의 얼굴이 순간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 장난하세요? 이 시간에 혼자 무슨 일을 당하지도 모르는데 얼른 열어요. 안주 따뜻하게 데워왔는데 식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냥 가세요.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 함께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자 격한 말투로 인연이 거짓부렁을 하고 있네. 네가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혹시 그년이랑 함께 있어? 라고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던 스피커폰 화면의 여자 얼굴이 마치 늑대처럼 생긴 무서운 짐승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바로 스피커폰을 꺼버렸다. 그 후 계속 벨소리가 울리고 창문 여기저기서 심하게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슈퍼의 여자와 나는 서로를 안으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다. 어제 너가 하도 걱정이 돼서 아주머니랑 함께 가고 있는데 별일 없지? 뭐 필요한 것이라도 있니? 라고 하자 나는 아저씨에게 급하게 살려주세요.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막배를 누르고 창문도 두드리고 해요. 무서워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 금방 갈 테니 그동안 집에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고 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시부지너마 저 달지는 산 너머 성황당에 혼자 사는 색시에게나 가부려라라고 말하라고 하시고는 얼른 갈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아저씨 부부가 오신다는 말에 일단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하려고 스피커폰을 들어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슈퍼의 여자가 아니라 아저씨가 서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많이 놀랬지요.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 방금 톨게이트를 지났다고 하신 분이 아주머니도 없이 혼자 있는 게 말이 안 되기에 아까 아저씨가 말해준 대로 그 방문귀에게 이야기했다. 미친 너머와 저 달지는 산 너머 성황당에 혼자 사는 색시에게나 가라고. 지랄하지 말고 라고 하니 갑자기 화면 속 아저씨의 얼굴의 입술과 입모양이 양쪽으로 가늘고 길게 미소를 짓더니 그래. 혼자는 색시가 있다는 말이지. 없으면 각오하더라고 라고 말하며 화면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후 슈퍼의 여자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멍하니 스피커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 하나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아저씨 부부가 타고 있었고 나와 슈퍼 여자는 그저 멍하니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슈퍼 여자와 나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아저씨께 물었다. 어제 말씀해 주신 성황당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아저씨께서 이 집을 짓고 아내가 한 번은 혼자 있다가 그 방문귀에게 속아서 며칠 고생을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때 지역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방도를 물어서 저 산 너머
마을에서 상당히 멀리 성황당에 사람 크기의 집신 인형을 하나 두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처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에 큰 굿을 한 후에는 한동안 그 방문기가 안 나타나기에 그 인형을 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후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나름 동네의 처녀가 다 시집을 가서 없다가 최근에 혼자 있는 여자가 2명이나 있다 보니 이제서야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성황당 인형을 알려준 것인데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10시 이후에 더 이상 벨이 울리거나 방문을 하는 이가 없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동안 슈퍼 여자와 친구가 되었다. 요즘도 그 슈퍼의 여자와 연락을 할 때마다 그날의 일을 가끔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지금도 의문인 것은 분명히 슈퍼에서 5시에도 출몰했던 그 방문기는 어떻게 낮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다.